아버지, 저희 이제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모실 수 없어요. 요양원에 가주세요. 2달 전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묻어있는 지침과 부담이 칼날처럼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가슴이 내려앉는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을 땐 부모님을 모셨고 결혼 후에는 아내와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울면 꼭 안아주고 등을 다독였습니다. 가족이 웃는 모습을 보면 세상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저는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찜이 된 걸까요? 아니면 이제 떠날 때가 된 걸까요? 요양원. 그 단어가 삶의 마지막 종착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정해진 곳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드는 곳.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저는 정말 그곳으로 가야만 할까요? 이대로 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까요? 정말 다른 길은 없는 걸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한 달 60만 원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없이 말이죠. 믿기지 않으시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던 노후의 공식이 완전히 깨질 겁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없이 돈 걱정 없는 삶.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100세 지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처음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큰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짐을 풀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민폐 끼치지 말자. 도움이 되는 아버지가 되자. 첫날은 반가웠습니다. 손주들의 웃음, 며느리의 따뜻한 인사.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가족의 온기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혹시 방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곧 덧붙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젓가락 소리가 좀 커서요. 손주들이 식사에 집중을 못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식사란 함께 앉아 밥을 나누는 시간.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자리를 옮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의 웃음소리와 대화는 저와 무관한 것이 되었습니다. 가족에서 손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딸의 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을 때 딸이 다가와 리모컨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손주들이 공부해야 하니까 TV 소리를 조금 줄여주세요. 밤이 되면 화장실 가는 발소리마저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밤엔 물을 적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혹여나 발소리로 아이들을 깨울까봐. 저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작아졌습니다.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집은 자식의 집이 될 수 있어도 자식의 집은 부모의 집이 될 수 없구나.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방 하나를 빌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경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공기. 하지만 그곳엔 반가움보다 텅 빈 고요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날 발견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자. 24시간 상주, 월 450만 원. 비싼 금액이었지만 밥을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병원에도 함께 가준다니 그 정도 비용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간병인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뭐 좋아하세요?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투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고기도 자주 하는데 여긴 반찬이 너무 소박하네요. 식비를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더 신경 써서 차려드릴 수 있는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매 끼니마다 은근한 불만이 섞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반찬 얘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에도 불을 조금 켜놓으면 안 될까요? 너무 어두워서 움직이기 힘들어요. 물을 이렇게 조금 쓰면 불편해요. 다른 집은 보일러도 빵빵하게 틀고 따뜻한 물로 씻으라고 하시는데 어느 날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너무 아끼세요. 제가 여기 일하러 온 거지. 수련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제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간병인도 일하기 좋은 환경을 원한다는 걸.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들은 떠나면 그만인 사람들이라는 걸. 월 4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쓰고도 저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깊이 다쳤습니다. 간병인을 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마음까지 편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450만 원을 쓰고도 저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불편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마지막 선택지가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아무도 곁에 없고 간병인을 쓰기엔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면 그곳이 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이미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설도 좋고 간호사분들도 친절하대요.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겠어요? 안전. 좋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건
저를 떠나보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싸늘했지만 저도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적어도 돌봄은 받을 수 있겠지. 혼자 쓰러져 있는 일은 없겠지.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요양원 문을 들어섰습니다. 첫인상은 깔끔했습니다. 하얀 벽, 잘 정리된 복도, 간호사들의 환한 미소. 마치 안전한 울타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하루는 철저히 시간표에 묶인 삶이라는 것을. 아침 6시 기상, 7시 식사, 9시 단체 운동, 12시 점심, 3시 휴식, 6시 저녁, 9시 취침.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원할 때 산책을 나갈 수도, 밤늦게 책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이름보다 호실 번호로 불렀습니다. 205호 박성호 어르신, 약 드실 시간입니다. 하루 이틀은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이 평생이라면 저는 점점 나라는 존재가 지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옆 침대의 할아버지가 심하게 코를 골았습니다. 새벽에는 옆방 할머니가 잠꼬대를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의 동거. 그 안에서 저는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첫날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둘째 날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새벽,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옆 침대의 할아버지가 밤새 코를 골았습니다. 잠이 들만하면 다시 큰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새벽 3시. 이번엔 옆방에서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일어나 문을 열었지만 간호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악몽 꾸신 거예요. 매일 있는 일이에요. 그 순간 이곳이 집이 아니라 시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들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마음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정해진 순서대로 씻고 같은 식탁에 앉아 비슷한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오늘 날씨 춥네요. 무릎이 시리네요.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그 안에서의 하루하루는 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복도 끝까지 번졌지만 아무도 그걸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하겠다. 3일째 되는 날 짐을 쌌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적응하실 때까지 조금 더 계시지. 그러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긴 제 집이 아니네요. 요양원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음 한켠이 시원하면서도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돌아갈 집은 있었지만 그 집에서 마주할 건 또다시 찾아올 고독이었습니다. 간병인도 아니고 요양원도 아니라면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 질문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이 왠지 더 낯설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익숙한 거리를 지나도 제 발걸음이 설 곳은 마땅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적이 저를 맞았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간병인도 아니고 요양원도 아니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들이 정해준 길만 걸어왔다는 것을. 부모는 자식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간병인을 쓰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시도했습니다. 노인이 되면 결국 요양원에 간다.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외로움과 불편함 뿐이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길이 틀렸다면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해답일지도 몰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웃집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입니다. 넘어지거나 갑자기 아프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은 바쁘고 이웃과 왕래가 거의 없다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먼저 혼자 살아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자. 그것이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메모지를 꺼내 필요한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안전하게,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날씨는 맑음, 낮 기온 25도. 약 드실 시간입니다. 예전엔 종종 약을 빼먹곤 했지만 이제는 알림 덕분에 깜빡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거실 조명, TV, 에어컨 모두 음성으로 켜고 끌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불 꺼줘. TV 켜줘. 움직이지 않아도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집이 반응해 주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제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거실과 화장실엔 낙상 감지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거나 넘어지는 동작이 감지되면 즉시 자녀와 가까운 이웃에게 연락이 가도록 했습니다. 이제 혹시 모를 사고에도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전기 절약을 위해 스마트 플러그를 사용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전원을 켜고 외출 시 자동으로 꺼지게 설정했습니다. 작은 절약이지만 생활비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주는 편리함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술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외로움. 조명이 켜져 있어도, TV가 말을 걸어도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안전과 편리함만으로는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스마트 케어 시스템 덕분에 안전과 편리함은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조명은 켜져 있고 TV에서는 소리가 흘러나오지만 그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주고받는 온기, 눈을 맞추며 웃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다가 옆동에 사는 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다 보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랑 같이 살긴 힘들고, 간병인은 부담스럽고, 요양원은 가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혼자 살면 너무 외롭지.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에서 차를 마시며 몇몇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기하게도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보면 어떨까요? 완전히 한 집은 아니더라도 서로 챙기면서 말이죠. 순간 머릿속이 환하게 트였습니다. 실버 코하우징. 함께 살되 각자의 공간은 지키고 필요할 때 서로를 돕는 방식.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열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작은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웃 몇 명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부터. 식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요리는 번갈아 맡았습니다. 혼자 먹던 식탁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음식 맛도 대화의 맛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뿐 아니라 서로 병원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혼자 가기 힘들면 시간을 맞춰 함께 가주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말을 함께 듣고 필요한 내용을 메모해 주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하루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서로 병원에 동행하는 일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이면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인사를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받습니다. 혹시 오전 10시까지 연락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안전망이 생겼다는 건 생각보다 큰 위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일도 시작됐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분은 주 2회 요리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분은 공예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운 분들은 잘 아는 사람이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서로의 강점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움을 넘어 서로의 삶에 스며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가끔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계절이 변하는 풍경을 같이 바라봤습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김밥을 나누고 사진을 찍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노년의 친구를 새로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혈연도 오래된 인연도 아니었지만 마음을 나누는 순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웃이 친구가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함께 사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장을 보면 기본 식재료만 사도 금세 지출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쌀, 채소, 반찬 재료를 공동으로 대량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내려가고 식탁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식비는 1인당 한 달 25만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각자 돌아가며 요리를 하니 손도 덜 가고 음식물 쓰레기도 크게 줄었습니다. 생활비도 아꼈습니다. 화장지, 세제, 샴푸 같은 생필품을 함께 사서 나눴습니다. 공동 공간의 조명과 난방을 필요할 때만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전기가스 요금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의료비 절감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면 필요한 약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었고, 서로 건강 상태를 살피며 작은 질환은 미리 예방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절약만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소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잘하는 분은 이웃 아이들에게 전래동화를 들려주고 소정의 강의료를 받았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분은 수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했습니다. 저 역시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노후 생활 팁을 담은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처음엔 몇 명만 보던 채널이었지만 점점 관심을 받으며 광고 수익이 생겼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벌어 쓰는 돈이라는 점에 있어서 자존감이 커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씩 여유가 생기자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노년에도 여전히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노후 생활은 비싼 요양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간병인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울 때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이웃의 인사 소리. 좋은 아침이에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함께 나누는 따뜻한 아침 식사. 식탁 위에 오가는 웃음과 이야기.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제 삶을 지탱해 줍니다. 더 이상 저는 부담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짐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외롭지 않기에, 그리고 함께 웃을 사람들이 있기에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 세월이 흐른다는 것, 그건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서 홀로 버티고 계신가요? 아니면 노후의 삶이 막막하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삶은 분명 더 따뜻합니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며 예전과 다른 미소를 짓습니다. 주름 사이로 흐르는 건 시간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함께 걸어온 발자국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노후란 모든 것을 잃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진짜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압니다.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좋은 관계 하나가 인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그러니 부디 당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서 당신의 웃음이 다시 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과의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